기초연금의 이 시초가 되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니까 이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되는데 참여정부 때. 근데 정부에서는 그걸 밀었지만 국회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지지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죠 당시에는. 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더라고요. 완전히 지지한 게 아니고 그러다가 어쨌든 뭐 아이러니컬하네요. 되고 그다음에 또 기초연금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00% 다 주겠다 그랬어요. 100% 다 20만 원씩 주겠다. 이거를 저는 기억해요. 생생하게. 우리 동네에 플래카드가 붙어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이거를 빨간 플래카드로 만들어서 노인정 있는 동네 그 곳곳에다 쫙 붙였어요 어느 날.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엄청 술렁였던 그런. 그래서 당선된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고 좀 누가 먼저 아젠다를 잘 설득력 있게 얘기하느냐 이런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에 못 미치거든요. 네.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20%인데 OECD 평균 25%예요. 그리고 국민 부담률은 뭐냐면 조세 플러스 사회보장 기여금을 이제 합치는 건데 GDP 대비했을 때 그러면 OECD는 34.5%인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냐? 26.9%밖에 안 된단 말이죠. 그리고 사회복지 지출이 우리나라가 돈으로 따지면 190조예요. 근데 이 비율이 GDP 대비 11%거든요. 근데 OECD 평균은 몇 프로냐? 20%가 넘습니다.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복지 혜택도 많이 받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또 다 준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막 그것을 또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프레임으로 딱 덮어 씌우면은 그게 또 한편으로는 먹히는 부분이 있고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20만 원 다 주겠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다 밤늦게까지 6시 다 돼서 가서 다 찍었잖아요. 네.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와서는 왜 다 주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도루묵으로. 그렇죠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세 부담률이 이렇게 적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세금 내기는 또 싫어. 그러면 또 복잡한 또 심리 내지는 복잡한 이런 이렇게 그 학습된 기존의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국민적인 그 이 패턴이 그동안에 이제 좀 작동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아직은 공감대가 이렇게 평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막 이데올로기적으로 누가 옳으네 마네하고 그거를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. 네.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봐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세금 엄청나게 걷었어요. 아, 그랬었나요? 네. 그때 소득세 최고 세율이요 70%였어요. 아, 그래요?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. 네. 그때를 아십니까예요. 그야말로. 지금 최고 세율이 지금 42%이지 네, 그렇죠. 않습니까? 네. 그럼 엄청난 거예요. 예, 엄청나게 높았네요. 그러니까 지금 부유세 이제 논쟁이 막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. 이제 다 그 걱정이에요. 어르신들이 보면은 아니 그렇게 다 퍼주다 보면은 돈을 어디서 만들어내려고 그러냐.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. 막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세금으로 걷어야죠. 그럼 이제 부자들한테 더 많이 걷을 수밖에 없어요. 그게 부유세 아닙니까?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부유세 논쟁이 있잖아요. 그런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. 그 최고세율이 무려 91에서 92%일 때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51년도부터 1963년도거든요. 그런데 64년도에서 80년도까지는 70에서 77% 이렇게 되고요. 80년도 이후에 이게 30-40% 수준으로 확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 세율이 그러니까 부자들로부터 걷는 세율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한 흐름으로 스트림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불평등이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거죠. 심각해졌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전에 버니 샌더스가 지난번에 지금 상원의원이고 대통령 경선을 했잖아요. 그때 그 1%대 99%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? 그렇죠. 근데 지금은 99.8%대 0.2%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이 소득 격차가 불평등 격차가 더 심각해졌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얘기하는 게 이 350만 달러 39억 원 이상을 상속받는 미군이 한 0.2%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99.8% 대 0.2%인데 그 사람들한테는
상속세를 77%를 부과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. 워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워렌도 상원이었는데 엘리자베스 워렌이 이제 다음에 또 출마하려고 지난번에 출마하려다가 이번에 아마 또 본격적으로 대선에 출마하려고 지금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유세 도입을 한 2% 내지 3% 해야 된다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회의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이제 40%를 통해서 몰수하겠다. 뭐 이런 이제 법을 내놨는데 그리고 이제 또 젊은 하원 의원이 있어요.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인데요. AOC라고 너무 기니까 이름이 본인도 뭐 AO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지금 소득세 최고세율이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39.6%인 것 같아요. 이거를 2배. 그러니까 76%로 올리겠다. 그래서 하여튼 굉장한 선풍적인 그 정치인으로서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정치인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부유세 논쟁이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.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유세가 필요하고 또 부유세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도 굉장히 높아요. 우리나라도. 여론 지표로도. 그렇군요.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그 3만 불 시대라고 하지만 체감이 잘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이 불평등에 대한 체감률이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유세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상당 부분 높다고 봐요. 물론 이제 이 연령별로 좀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유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 포퓰리즘이다 아니면은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편가르 의식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.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.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은 보수냐 진보냐의 이제 이 패러다임도 빨리 벗어나서 정말 국민이 어떻게 하면 다 정말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죠. 보수든 진보든 다 정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여튼 간에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거는 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모든 그 정치 영역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영역에서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?